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남자 전인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개나리 같이 화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봄이 와야죠. 네, 좋습니다. 예. 아니 장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 두루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생활 주변에서 좋은 주식 찾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상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주변에 10배씩 오른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예. 뭐가 있을까? 아니 멀리 있어서 모르겠어. 많아요. 우리 생활하면서 네. 찾아볼 수 너무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 우선 오늘 주제로는 혹시 한번 술 좋아하시나요? 술. 예전에 진짜 좋아했고요. 아, 예. 요즘엔 살짝 좋아하고요. 네. 네. 저는 술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못 마셔요. 예. 술에서도 보면은 좋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술을 마실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좋은 주식을 발견하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 술. 마오따이? 중국에? 거기다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걸로 해야지. 아니 거기도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죠. 예. 그래요? 네. 아유, 중국 주식을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근데 정신. 마오따이는 안 샀어요. 아이고 하는 듯 하고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술이면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아는 게 저기잖아요. 소주. 투산, 진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네. 뭐 이제 우리나라 소주 회사라든가 맥주도 있고요. 네. 다른 나라까지 영역을 넓히면 양주 회사, 와인 회사, 아. 맥주 회사 아.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에까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류에. 예전에 여행 많이 다녔을 때 그 나라 여행 가면 뭘 살까 이렇게 딱 찾아보다 보면 네. 그 나라에 좀 약간 시그니처 맥주들이 있어요. 특징적인 맥주들. 네. 검색을 해보면 주식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베트남 가서 이 주식 사야 되겠다. 이제 주식도 알아보고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샀어요? 베트남 맥주도 맛있어. 맛을 느꼈는데 좋은 회사들은 상장을 안 해 있고 요건 약간 애매하다니까 상장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럴 때는 못하는 거지 뭐. 그건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 정말 상장한 회사가 있다, 만났다. 그랬을 때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술이 더 잘 팔리려면 그러니까 예지 누나 같은 그 배우들이 드라마에 나와서 멋있게 촥 한잔 하는데 거기에 무슨 술인지를 알면 그거 먹고 싶다고. 그럼 그치, 그쵸.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 유혹을 느끼죠. 그런 술도 오르겠네요. 그죠? 그런 술도 있죠.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브랜드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 브랜드 한 300개,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양주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던가 맥주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관점을 완전히 틀어서 이제 뭐 TV에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PPL로 나온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갑자기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술을 마시지만 말고 그게 어느 회사 건지 보고 그 회사 주식을 좀 사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쵸, 마셔서 네. 좋은 술 아니면 방송을 이렇게 많이 타는 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주식을 사는 건가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술을 마셔봐야 되겠죠. 술을 마셔보고 이 술 괜찮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대중성이 있다 느껴지면은 그 회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회사가 그 술만 가지고 있는 건지 다른 술도 파는지 재무제표상 매출이랑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 하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통 술이라는 거는 사람 입맛이 잘 안 바뀝니다. 이 점유율이 정말 잘 안 바뀌고 한번 인기를 얻은 술은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류 음료 회사들이요. 이게 술이나 음료를 팔아서 돈 번 것도 있지만 그거 쌓아두는 창고가 필요했거든. 그래가지고 서울 요지에 그런 창고들이 있었어요. 그 창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벌었어요?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엄청 벌었죠.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얘기해봐요. 롯데칠성도 그랬고요. 그쵸. 네, 두산 그 오비 브랜드 가지고. 맞아. 그 원유로에도 있었고 여기는 뭐 저 목동 이런 데도 창고가 있었고 대단했어요. 먼저 주력의 특징 같은 것부터 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 방향을 정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류업이라는 특성상 물을 넣는 장사잖아요. 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료들을 사오고 가공했을 때 무게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도심 근처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치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운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대표적으로 광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아무리 태워도 이 점유율이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남, 부산을 장악하고 있는 무학 소주가 있는데 이제 전국구로 진출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시장을 들어왔는데 아직도
1%를 이제 간신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들어오긴 예, 들어왔는데. 광고를 아무리 해도 이게 점유율이 쉽게 안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먹는 소주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맥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글로벌, 조금 더 전국구죠. 네, 그래서 맞아요. 맥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진이 나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하이트 맥주가 점유율이 20%였었고 이제 카스 맥주가 점유율이 80% 육박하던 예.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이트 맥주는 적자가 났습니다. 어. 시장 점유율 20%를 가져가도 적자가 난다라는 거는 이게 장치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했어요. 네. 천연 안반수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억 병을 파나 2억 병을 파나 별로 재료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손익분기점 이상부터는 마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은 다 적자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를 따져보면 매출에서 그 그쵸. 뭐 뭐, 광고라든지 뭐 인건비, 나오죠. 판촉비 이런 예. 게 많다. 3분기를 제가 한번 예시로 네. 들어보면요. 매출이 5,574억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재료 가격이 1,337억이 나왔어요. 꽤 들어가네. 그러면 재료비는 24%밖에 안 된다. 네. 그럼 나머지 비용이 뭐가 들어가냐 했더니 인건비가 20%, 네. 광고비가 8%, 네. 판촉비가 8%, 기타 비용으로 2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한 번 사람들의 입맛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만 먹었던 사람들은 그걸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게 참 어렵거든요. 예, 과거에 맥주 강자였던 이제 오비 맥주가 있었는데 이제 카스로 이제 이름을 네. 바꾸고 그때부터 점유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옛날엔 오비 크라운이었는데. 맞아. 네. 내 나이 알겠지? 그게 코카 펩시처럼 오비하고 크라운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전혀 다른 저는 이제 시대야. 카스 때 마셔가지고 예. 그러다 이제 하이트가 완전히 밀렸었는데 네. 이제 하이트가 작정을 하고 신 메뉴를 개발해요. 그게 네. 이제 테라입니다. 네. 2018년에 테라가 딱 등장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맥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카스를 줬는데 네. 뭘 줄까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다른데 보니까 녹색 맥주병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아니 설마 이랬는데 보통 맥주병은 네. 갈색인데. 그쵸. 근데 맛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롯데도 클라우드라는 맥주를 냈었는데 클라우드 잘 나갔죠. 근데 클라우드는 맥주 맛은 너무 좋은데 네. 생각보다 그 매출이 이렇게 막 확 뛰지는 못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맥주는 폭탄주를 우리 만들었을 때 섞어 맛이 먹어야 좋아야 돼요. 돼요. 아이고 참. 테라가 왜 잘 됐냐면 폭탄주를 이름을 잘 만든 거예요. 왜? 테슬라. 네, 테슬라. 그래가지고 참이슬하고 섞어 먹었다고. 그래서 이름이 테슬라야.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진짜? 무슨 맥주 드릴까? 테슬라 이러면 그 테라하고 참이슬하고를 딱 같이.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됐던 게 그때 그 장면 두 개였었는데요. 네. 하나는 그래서 그때 테라랑 이제 참이슬이 나와서 네. 테슬라를 한다 했을 때 테슬라가 뭔지 몰랐어요. 뭔데 이랬을 때 차라리 전기차 회사라는 걸 전기차. 알았으면 그걸 샀어요. 그 주식을 샀죠. 네. 그러면 거기서 100배 올랐죠. 맞아.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그거만 맞추고 있었어. 테라만 본 거예요. 아 테라 괜찮네. 이거 맛있는데 왜 안 팔리는 거야? 왜 주가가 안 오르는 거야? 했다가 주가가 안 올랐다가 오히려 떨어지다가 증시가 안 좋아서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15,000원에서 2020년 소주 맥주 다 흑자 내면서 47,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주나 소주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곰표 맥주라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 있었죠. 예? 최근에 그 편의점에서 핫했죠. 예.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곰표 맥주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콜라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한 처음 제분에. 들어봐. 그래요. 아니 저도 잠깐 네. 요즘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곰표 잠바, 네. 곰표 맥주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되게 사람들한테 핫하다 인기가 있다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동의할 정도로 잘 팔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콜라보는 잠깐 인기를 주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보한 게 핫하다고 해서 그 회사 주가를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때 뭐가 올랐냐면 그 곰표 밀가루 회사 주가가 올랐어요. 실제로는 맥주 회사가 돈을 벌었고 상표권만 좀 준 건데 오히려 이제 곰표 밀가루 회사가 올랐다가 20% 올랐다가 다시 다 빠졌죠. 일시적인 효과를 봤던 예.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주류 회사를 그러면 어떻게 이건 잠시 뜰 회사, 이건 좀 계속 가져갈 회사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선 사람의 입맛은 안 바뀌기 때문에요. 이제 가장 점유율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점유율을 보고 예, 투자해야 돼. 경쟁사는 만약에 1등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계속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모가 발생하겠죠. 1등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고 뭐 상대방처럼 판촉비를 그렇게 과하게 내지 않아도 돼서 되게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 회사로 보면은 요즘엔 뭘 많이 먹나? 옛날엔 두산 오비 맥주였는데 예. 요즘에는 진로 하이트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은 진로 하이트밖에 없어요. 근데 소주 1위기도 하고 맥주에서는 아직 2위지만 그래도 굉장히 핫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로 하이트가 같은 회사예요? 진로 하이트. 예. 예.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롯데칠성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맥주랑 소주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음료수 사업이 더 크긴 한데 여기가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하이트 진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메뉴는 적지만 롯데칠성보다 돈은 더 잘 벌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로 뭐 예를 들어 국순당이라든가 보혜양조라든가 무학이라든가 제주맥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 제주 맥주는 어때요? 그것도 근데 맛있던데? 신생 회사. 예. 그거 맛있긴 맛있어요. 한데 이제 맥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예전에 하이트조차도 흑자를 못 냈었어요. 네. 맥주라는 거는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잡아야지만 수익이 네. 나는 구조라서 아직은. 예, 아무래도 뭐 전 국민이 맥주를 5개 중에 하나는 제주 맥주를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많은 돈을 벌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예전에 신세계에서 소주를 하나 만들어서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판매 부진으로 결국은 그 사업도 철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소주 맥주 사업이 한번 자리 잡고 나면 정말 네. 치고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맥주도 요즘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맥주는 라거 맥주거든. 네. 근데 이제 에일 맥주로 입맛이 바뀌면서요. 에일 맥주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 제주 맥주 같은 맞아요. 거. 요새 수제 맥주 시장이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수제 맥주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따로 나온 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나 롯데칠성 빼고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게 없고요. 아니면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투자자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술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회식 문화도 있고 맞아요. 일 끝나면 당연히 가서 이거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우선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어요. 네. 회식을 안 하잖아요. 술이라는 거는 뭐 혼술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으쌰 식당에서 으쌰 먹을 수 예, 있는 이런 게 그 없어졌어요. 판매량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받아서 조금 매출이 약간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회식이 활성화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가 한번 꺾여가지고 네. 이제 옛날처럼 회식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회식을 해도 술들을 잘 안 마셔요. 그리고 이렇게 강권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문화 자체가. 그렇지. 네. 근데 반대로 또 와인은 찾아가서 또 마시거든요. 와인 시장이 커졌죠. 네, 또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술이라는 게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맥주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맥주를 많이 마시는 시즌은 여름이에요. 네. 근데 공장은 사계절 내내 돌려야 되는데 여름 한철을 위해서 음. 이것도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동남아시아라던가 이제 좀 1년 내내 여름인 나라의 맥주 더운 회사는 나라들. 가동률이 계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베트남 말씀 잠깐 했는데 거기 쌀국 맥주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쌀국 맥주도 지금 또 돌아서서 조금 있으면 거기 또 뛰어들어가서 또 뭐 몇 개 사겠네. 근데 주가가 진짜 많이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진짜 사요. 지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 지금 계속 사고 나한테도 사라고 그러고. 네, 베트남 주식이긴 한데요. 여기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요. 대단하네. 네, 대기업입니다. 네.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시가총액이 5조 원 수준이니까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데가 1년 내내 더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 효율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진율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코로나 전에는 순이익이 2,600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도 떨어지고 하면 좀 떨어졌고요.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나와서 네. 뭐 배당주로는 좀 매력이 덜하네 라고 하지만 이게 상황이 다른 게 한국은 어느 정도 주류 시장이 성숙한 단계가 됐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GDP가 계속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제 주류 가격도 올라갈 거고 관광객도 늘면서 매출이 늘면은 이제 배당 수익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맥주 회사가 또 그러네. 네. 마실 줄이나 알았지. 뭐.
버드와이저 만드는데도 지금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아니에요? 아,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 유명하죠. 예. 미국 맥주인데. 예, 버드와이저 하면은 그 회사 이름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엔호이저 부시 인베브. 아니 하지 말아요. 아 이거 아니 하지 마. 부시 전 대통령. 맞아. 하지 마. BUD. 아, 그만해요. 아 비유디래. 버드. BUD. 그러니까 버드와이저처럼 응. 버드 이렇게 치면은 네. 나오는 주식인데요. 여기 시가총액이 133조. 와. 네, 그리고 배당 1.7%로 어. 이거 뭐 버드와이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유명하고 있는 맥주 중에서 스텔라, 어. 코로나, 벡스, 캐슬, 스콜 이런 네. 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맥주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저 회사 코로나 맥주 팔려요? 아 그때 타격 받았어요. 아니 안 팔리지 지금 코로나 누가 먹어? 그러니까요. 코로나 맥주. 네, 그래서 진짜로 코로나로 인해서 네. 2016년에 정말 수익 잘 나왔을 때 대비해서 네. 주가가 반토막이 아 났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100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67달러니까 응. 거꾸로 생각하면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면. 종료되고 어.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 다시 옛날 주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지금 맥주 얘기했지만 뭐 어디 해외 출장 갔다 오거나 이러면 꼭 양주 한 병 사다가 그쵸. 어? 부서장한테 주고 예. 뭐 이런 거 했어요. 아, 그리고 안 사는 사람한테는 사서 또 같이 들어달라고 그러. 저는 정말 술 안 사거든요. 어, 이거 좀 같이 사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병이잖아. 네. 네. 나 그런 네. 부탁하는 사람 정말 싫어. 예전에는 그래도 한 사람 앞에 두 병이었는데 어. 예, 요즘 한 사람 앞에 한 병? 예, 응, 예. 응. 그래서 양주에서는 또 유명한 회사가 브라운 포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음. 여기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도 유명한데요. 예. 76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아. 얼마예요? 76년 동안 배당금을 네. 꾸준히 줬고 10년 동안 봤을 때 배당금이 매년 연 9% 이상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물가보다 훨씬 더 배당금을 더 많이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명한 술 중에서 잭다니엘, 아 적당히. 예, 그리고 위스키, 뭐 다른 것도 나도 알아, 보드카라던가 잭다니엘. 데킬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데킬라 예. 저 잭다니엘에 응. 콜라? 그 콜라 이렇게 타서 우리 어렸을 때 아, 그래. 예. 하여튼 아이고 정말. 아, 실제로 지금 제가 동남아 가면은 네. 거기는 콜라에 양주를 타서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있습니까? 디아지오라고 있습니다. 아 디아지오. 네, 여기는 좀 명문이에요. 네. 17세기부터 시작한 가문에서 네. 오래됐네요. 유명한 걸로 하자면 이제 조니 워커, 아 조니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네스도 있고 밀스노프 등, 그러니까 뭐 세계 100대 주류 브랜드 중에서 아. 20개가 이 회사 겁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기네스 맥주 얘기하시는 예, 맥주도 있죠. 그래서 양주도 하고 있고 맥주 브랜드도 가지고 조니 있는데 워커. 나도 네. 아니까. 조니오. 여기 시가총액이 142조예요. 아, 이거 크구나. 그리고 배당 수익률 2%.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은 좀 낮긴 한데 응. 그래도 워낙 좀 명품 음. 양주를 가지고 있고 가격에서 음. 양주는 솔직히 가격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독주를 좀 이렇게 덜 먹는 분위기인데 예. 예전엔 양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어디 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양주 한 병 시켜놓으면 잘 졌어. 좀 그러지 좀 마. 저는 양주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네. 요새는 비행기 잘 안 타는데 비행기 탈 때 네. 비즈니스를 탈까 이코노미 탈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이코노미를 결제한 다음에 라운지 가면 네. 양주가 무료예요. 양주를 막 마시면은 그리고 비행기 딱 타면 딱 깨면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이코노미 타고 어떻게 라운지를 가요? 아, 그 라운지 카드가 카드가 나오는 있어. 그 신용카드 따로 있어요. 맞아. 그래서 네. 그거 받으면 뭐 무제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전에 우리나라 양주들도 많았거든. 뭐 패스포드도 있었고. 맞아요. 네? 예. 캡틴 큐라는 네? 삼바 25 기억나요? 아니야 지금 정말 아주 칸막이를 하고 싶어. 아, 양주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 아주 신났어. 아이고. 딤플도 있었는데 딤플. 딤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새는 골든블루가 잘 나가죠. 골든블루 양주가 이제 해외로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양주가요? 예, 우리나라 양주 요즘 안 마셔. 인기 있습니다. 예. 예. 요즘은 와인들 요즘 많죠. 와인 선물 많이 하죠. 네. 예, 명절에도 그때 와인바 한참 댕기셨잖아요. 아, 와인. 저도 아, 그때 네. 몇 번 데려가셨잖아요. 예. 쫓아갔잖아요. 예, 와인은 와인바 뭐 워낙에 다양해서. 예. 와인 주류 회사도 상장돼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외국에 보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와인 관련주로는 이제 덕콘 포트폴리오라고 덕콘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 이름이 저도 덕콘이 이러면 우리나라 거 같은데? 되게 한국 느낌이 나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와인을 하나 하는 회사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통 많이 합니다. 미국 주식인데요. 보통 지금 와인 회사들이 상장한 지 1년이 거의 다 안 됐어요. 네. 이제 갓 와인 분위기가 네. 글로벌적으로 이제 무르익기 시작한 거고. 그래요? 예. 오래 전부터일 것 예, 같은데. 와인은 오래됐죠. 이거 조지아 쪽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100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와인은. 근데 그런데 상장되고 이렇게 예, 되기는 아무래도 대중성을 띈 거는 이제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 와인이라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보는데요. 음. 이 더컨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크고요. 와인 기업 중에서 가장 크다 볼 수 있고요. 네. 와이너리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50개 국가에서 와인을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직접 포도밭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834에이커로 해가지고 22개의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 거면은 미국은 주로 나파밸리 와인인데. 아, 제가 거기까지 제가 와인에 대한 학식이 깊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와인 좋아해요. 저도 와인 좋아하는 바가 있는데 네. 친구가 사장이다 보니까 몰라도 그냥 주는 대로 뭐 알아서 좋은 걸 주니까 응.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파밸리 와인 맛있어요. 미국 거면 그쪽 거. 아,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저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전, 그러니까 거의 뭐 상장이 다 1년에서 1년 안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이고요. 여기도 브랜드가 이제 와인 브랜드만 50개가 넘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900에이커의 포도밭을 이것도 보유하고 미국 있다.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미국만 있어요? 영국에 또 하나 있죠. 아, 영국에 왜냐면 지금 와인 분위기가 약간 미국에서도 유행을 하고 네. 영국에서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버진 와인이라고 있어요. 뭐 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와인 회사가 있고 영국에도 있는데 버진 와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 버진 항공 아시죠? 네. 예, 그 버진이에요. 어. 예, 그래서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지금 와인 기업 자체가 좀 상장 초기라서 이익은 거의 안 납니다. 이제 매출도 이제 작고 이제 이익도 이제 막 약간 적자거나 이제 갓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뭐 PER이라던가 배당 수익률로는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와인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투자하는 게 좋고 멀리 내다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어느 정도 완성된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맥주나 소주나 양주 같은 시장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맥주 회사도 얘기해 주셨고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마요. 소주, 뭐 와인, 양주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걸 섞어 네. 우리가 좋아하는 ETF. ETF? 네. 이 주류는 ETF는 없습니다. 주류 ETF도 있죠. 근데 보통 이런 ETF가 딱 주류만 나온 거는 아직은 뭐 없고요. 어떤 거 있냐면 배드 ETF라는 게 있어요. 배드. 나쁘다. 나쁜 것만 골라 나쁜 먹은 것만?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술은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네. 담배도 나쁜 거고 뭐 이제 카지노도 나쁜 거, 대마초도 나쁜 거, 그냥 나쁜 기업들을 다 모았어요. 야, 사업성 있겠다. 아니 그런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배드예요. 야, 근데 사업성은 있겠어. 저거 네. 매력 있는데. 매력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를 ETF를 봤더니 이 중에 이제 뭐 와인 관련주로 유명했던 더콘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게 2.6% 차지하고 있고 뭐 프리미엄 주류로 유명했던 아까 그 디아지오 여기도 이제 2.5% 정도, 예. 호가든 버드와이저로 유명했던 다 담았네. 네, 에노이저 부시 컴퍼니스가 2.5%, 뭐 와인 제조업체인 뭐 콘스텔라 어려워라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예. 와인 제조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도 2.5%, 주류 기업이었던 아까 브라운 포먼도 2.4%. 다 담아 있어. 예, 브라질 맥주 업체 중에서 암베브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예. 여기도 2.4% 이런 식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배드 ETF라고. 예, 배드 ETF. 예. 이거 괜찮은데? 그지 끌리지. 네. 하여튼 이래서 안 돼. 우리는. 아니 이거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최근에 ESG 문화가 많이 강해져서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가 많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배드한 것들을 조금 투자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펀드들이 투자를 안 해주거나 대출을 안 해주므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조금 자금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회 공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좋은 일에 돈을 쓰겠다 이래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걸 보면서 사회 공헌 활동 많이 하는 기업들 위주로 또 선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이렇게 나쁜. 그쵸. 네. 그런 의미로 하면 돼. 술 주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품주를 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식품주가 뭐 장점이다 단점인데요.
우리가 돈을 잘 벌어도 세 끼를 먹고요. 네. 돈을 못 벌어도 세 끼를 먹어요. 그 얘기는 매출이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아. 증시가 안 좋을 때 매출의 타격이 가장 덜한 부분이 식품주거든요. 네. 그래서 좋다 볼 수 있고,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안 사 이렇게 할 수 그럴 수 있겠지만 있죠. 네. 먹는 건 안 살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요. 식품은. 네, 필수는 네.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식품주들이 인플레이션에서도 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가 약세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제일 안전한 데 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여기로 돈이 쏠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2012년에서 2015년이 박스권이라고 불렸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오뚜기랑 동원 F&B가 10배씩 올랐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 딱히 투자할 데가 없는데 식품주들이 막 뭐 가정 간편식도 만들고 이러면서 성장성을 보여주니까 여기다 싶어서 돈이 들어왔었고, 2000년 닷컴 버블 그때 꺼지고 났을 때 투자할 데가 없는데 마침 롯데칠성이 우리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소주 산업도 진출할 거고 생수도 진출할 거고 맥주도 진출할 거고 그리고 히트작인 2% 부족할 때가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아 여기다 이러면서 투자자가 막 몰린 거예요. 네. 그때 1년 만에 주가가 11배가 올랐어요. 아. 그리고 5년 뒤에 2배가 더 올랐으니까 7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주가 주가가 안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자, 오늘 그 저희가 색다르게 이상형 월드컵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구의 주식 월드컵 16강입니다. 회사 두 개가 나올 건데 예. 그 회사 중에 어떤 것이 하나씩 떠오르냐? 떨어뜨리는 거야. 와 이상형 월드컵은 봤어도 주식 월드컵 처음 보는데. CJ 제일제당과 할인이 붙었습니다. 와, 어떤 일일까요? 긴장감이 없는데 할인 떨어뜨리겠습니다. 할인. 자, 다음. 오리온. 네. 대상. 네. 부럽다. 오리온 탈락. 오리온 탈락. 남양유업하고 풀무원. 나는 풀무원. 탈락 저는 남양유업. 남양유업 탈락. 아, 풀무원이 살았어요. 곰표 대한제분 샘표. 곰표 탈락. 곰표 탈락. 샘표. 또. 예, 교촌. 교촌치킨. 예, 동서식품. 동서식품 탈락. 아, 탈락. 커피인데. 자, SPC 롯데제과. SPC 탈락. SPC가 탈락. 오, 예. 자, 농심 비그레. 빙그레 탈락. 비그레 탈락. 아니, 라면 먹어야죠. 다음. 자, 동원 오뚜기. 오뚜기 탈락이야. 오뚜기 탈락. 카레 안 먹어. 모르겠다. 아 어렵다. 진짜 지금 너무 탈락시킨 것 중에 패자부활전 있어요. 아니 워낙 센 거 워낙에 센 16개를 거 골라놨기 있는데. 때문에. 다 세요. 예.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우선은 남양유업이 네.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요새 주식시장에서 네. 약간 CEO 이슈가 한번 걸리면 아. 정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SPC는 왜 그래요? SPC는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네. 괜찮은데 프랜차이즈 사업이잖아요. 많은데, 네,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본사는 좀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앞에 있는 회사들이 장사를 잘 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을 지금 계속 인상하는 거라서 요새 제가 최근에 둘러봤더니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득 메워서 먹지도 않고 뭐 이제 사가던가 하는 거고 이제 또 입맛이라는 게 약간 이런 쪽 외식 쪽은 유행이 굉장히 빨리 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괜히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리스크 때문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아, 오뚜기는? 아무래도 너무 매력적인데 우선 라면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1등이 아니라 2등이라는 리스크가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주가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아. 그냥 저는 이제 기왕이면 리스크가 없을 거라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저렴해줘야 되는데 리스크도 약간 있으면서 가격도 아주 싸지 않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하립은 치킨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반대로 이 치킨이라는 마진 구조를 보면은 생각보다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마진이 크게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뭐 이거 저거 다 되다 보면 그럼 여기서 닭값을 조금 더 올렸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치킨 값을 올려야 되는 부담감이 오겠죠. 근데 지금 치킨 값을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이제 2만 원 넘어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역으로 할인이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사료값도 많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인플레이션 우려로 사료값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비용을 고객한테 다 전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빙그레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계절 장사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1년 내내 여름이었다 그러면 다르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빙과류도 있고 뭐 유제품류도 있는데 네. 조금 더 제품을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빙그레가 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보면 또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있잖아요. 빙그레는 그냥 정말 오래가는 바닐라 우유. 예. 네. 맛있어요. 곰표 대한제보는 요즘에 동네 빵집도 많이 생기던데. 예, 그것도 있고 저 밀가루가 아무래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가장 수혜주가 될 거예요. 네.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 보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너무 사업 구조가 밀가루 하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아, 단순하다. 좀 우리 식품주 투자하는 거는 좀 증시가 안 좋으니까 방어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제품 하나에 올인해야 되는 거라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잖아요. 오리온이 떴던 게 예전에 중국으로 초코파이가 네. 가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러시아도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한 번 더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비교했던 거와는 조금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요새 또 제과 업체들이 또 괜찮아요. 요새 네. 분위기가 이제 해외로 히트치는 과자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OTT에 또 유행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동서식품. 요즘 다방 커피 잘 안 먹으니까. 아무래도 커피 입맛이 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테이크아웃 커피라던가 카페를 많이 가게 되면서 이제 그런 우려들도 있고 해외로 좀 수출을 해서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탈락시킨 기업들은 이제 보통 대부분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성장성이 갇혀버렸잖아요. 경기 방어주의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면서 성장까지 가진 주식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업이 살아나는 네. 알겠습니다. 8강 진출 기업이 드러났습니다. 자, 8강 다투겠습니다. 전인구의 주식 월드컵 8강 진출 기업 보겠습니다. 교촌 대상 어디입니까? 와 이게 결승전인데. 아니 교촌치킨하고 대상그룹이 저렇게 대상이 엄청난. 네, 라이벌로 저렇게 자, 올라간다는 저는 자체가 교촌 놀랍네요. 많이 올라왔다 싶네요. 네, 그러네요. 대상 탈락. 대상이 탈락? 예. 아니 역사와 전통의 대상을 탈락시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결승전이 실질적인 결승전인데 네. 대상을 탈락.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제당과 풀무원. 와. 여기도 결승전인데 다 결승전이네요. 이제 풀무원 탈락. 풀무원. 아 가슴 아파. CJ 가서. 제일제당 올라갔고요. 동원 F&B 농심입니다. 네, 동원 탈락. 동원 탈락. 농심 올라가고요. 라면 먹어야죠. 자, 샘표 롯데제과. 와 잠시만요. 이게 왜 이게 긴장되지 이게? 롯데제과 탈락. 롯데제과가 네, 샘표가 네, 올라갔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탈락된 기업들 탈락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촌과 대상에서는 둘 다 저평가긴 한데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성장률은 교촌이 더 확실히 좋았어요. 저평가이면서도 성장이 더 좋은 교촌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성장률을 봤다. 예, 그리고 대상을 탈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우승 후보입니다. 네. 축구로 치면 아르헨티나급이다. 메시가 있는 팀이다. 네. 대상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김치. 김치 판매량이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에 수출이 10.7%가 늘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김치가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문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은 유명한 김치잖아요. 나 그게 먹어보고 싶다. 근데 대상이 종갓집이라는 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대상이지.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수출할 때 가장 유력한 수혜주거든요. 그 매력이 또 하나 있고 대상이 또 이제 청정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가정간편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마진율이 높은 사업들을 두루두루 하고 있다.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경쟁사가 더 셌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일제당 풀무원은요? 풀무원은 아무래도
굉장히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것 중에 메탄가스라는 게 네. 있는데요. 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25배가 더 높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요. 그럼 메탄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사람이나 동물의 이제 방귀. 예, 뭐 방귀나 이런 데서 트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게 동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도움을 주자. 콩으로 만든 네. 두부 이런 그래서 것들이. 최근에 뭐 대체육이라던가 이런 게 인기를 끌었던 거고, 근데 두부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에서 나오는 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부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가 환경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세계 두부 회사 1위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PER이 높아요. 예, 주가가 저렴하진 않다. 예. CJ 제일제당도 뭐 저평가까지는 아니에요. 한 뭐 PER이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나옵니다. 그 적당한 가격이지만 풀무원과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고 비비고라는 매출을 가지고 있고 음식업계, 식품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완전 1위죠.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을 택했었습니다. 네. 동원농심은요? 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참치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외에도 여러 라인업을 가지고 골고루 하고 있지만 2015년에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을 때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그 이후로는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성장을 의외로 잘 못했지만 뭐 이제 앞으로 컨텐츠가 유행해지면서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을까. 그때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예전에 오리온의 추억을 갖는 거죠. 오리온도 이제 초코파이가 딱 유행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예, 농심이 한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샘표 롯데제과는요? 네, 샘표식품이라는 회사는 저평가라는 매력이 있고 이제 또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사업을 시작했어요. T아시아 컬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맛도 좋고. 전지현. 네, 전지현. 아무래도 이제 또 브랜드 효과 나오지 않을까. 네. 새로운 신성장을 본 거고. 롯데제과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롯데제과 주식이. 네, 왜 그러냐면 롯데제과 광고에 드디어 전지현 씨가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나 초콜릿에 다시 전지현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야 이랬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과자 시장은 갑자기 막 해외에서 수출길이 열리지 않는 한은 성장의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을까. 또 출산율이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좀 줄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어떻게 성장의 한계를 좀 느껴서 샘표를 택했습니다. 자, 전인구의 주식 월드컵 4강 가겠습니다. 샘표와 제일제당. 샘표 탈락. 샘표 탈락. 제일제당. 제일제당이 살았어요. 자, 다음 팀. 교촌농심. 교촌 탈락. 교촌 탈락 아니에요? 농심 라면 계속 먹을 것 같은데. 교촌 탈락. 교촌 탈락. 교촌 탈락. 근데 여기서 고민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신기한 거예요. 그쵸, 교촌이 어마어마. 교촌이 어마어마한데? 교촌은 저희 축구 후보로 치면 브라질급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라 보고 있거든요. 아니, 예. 치킨 시장에서 교촌이 절대적인 거예요. 저는 치킨 회사가 여러 있는데 다 비슷하게 저희 생각. 꼬맹이도 교촌 먹더라고. 그러면 센갑다. 시장 순위로 보면은 1위가 교촌이 아니에요. 이제 한 3위 뭐 이렇게 이쯤 되는데 2위, 3위쯤 되는데 치킨 시장에서. 예, 왜냐면 1위가 이제 BBQ고 보통 이제 2위가 교촌일 때도 있고 뭐 3위가 BHC 이러면서 순위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점포당 마진율은 교촌이 압도적이에요. 마진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권리금이 억 단위로 붙어요. 그래요? 교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좀 그 지점당 공간을 넓게 주기도 하고 또 해외로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치킨들 보면은 약간 매콤한 치킨들이 많고 이제 그런데 교촌 치킨은 간장 맛이에요. 그게 맛있죠. 이 간장 맛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적응하기 쉬운 맛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그때 K푸드라 그래가지고 김치를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의외로 좋아했던 게 간장 불고기. 불고기 이런 걸 좋아했던 거예요. 간장 맛이 나는 것들을 달달하니 짠맛이 나니까 글로벌한 맛이다. 그래서 이제 교촌에서 좀 더 매력이 받고요. 교촌이 상장한 지가 이제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교촌의 가장 큰 장점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안 먹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네. 많이 먹어요. 네, 치킨 엄청 먹을 거고
그리고 교촌 같은 경우는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치킨 가격을. 지금은 우리가 치킨 가격 뭐 한 2만 원 이러면 놀라잖아요. 나중에 이제 치킨 가격 3만 원대가 올 거라 봐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도 지금 피자가 3만 원 넘거든요. 한번 배달시키면. 아니 그리고 치킨도 2만 원 이렇게 하던데. 그걸 먹어 사람들이. 네, 부담스럽지 않게 또 먹어요. 그래서 아마 가성비 제일 좋은 외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킨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때 해외로 갈 거고 교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면서도 지금 PER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참 매력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그게 지금 저기 있잖아 속초 시장에 가면은 그 닭강정에 유명하죠. 예. 그건 뭐 러시아에서도 그거 먹으러 배 타고 와요. 오. 네, 줄을 얼마나 얘기만 들어봤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식어도 맛있어. 그건. 그래? 아 식어도 맛있어. 속초를 갔다 가야 돼. 치킨이라는 게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가 좋은 이유가 보통 이제 그 종교적으로 소고기를 안 먹는 나라도 맞아요. 있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도 있는데 닭고기 안 먹는 나라는 못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경쟁력이 있어요. 샘표는요? 샘표는 매력이 있고 되게 저평가예요. 어떻게 보면 샘표 식품이라는 회사죠. PER이 8배 이하로 이렇게 저평가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 외에 좀 더 강력한 무기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갓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직은 CJ 제일제당이라던가 이제 뭐 대상같이 좀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지 못했다. 그쪽에서는 지금 풀먼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전통적인 강자로 CJ 제일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있다. 다만 이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티 아시아 커리가 되게 비싸거든요. 한 봉지에. 근데 그게 이제 전지현 씨가 광고해서 유명해 전지현 커리라 유명해졌는데 이게 지금 2초당 하나씩 팔리고 있대요. 네, 출시된 지 이제 1년 좀 됐는데 되게 인기가 좋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아직도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든 잘 나가고 있는 건 다 전지현 씨가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광고비가 우리나라 탑급이에요. 광고비가 뭐 저번에 나온 뭐 뉴스 자료를 봤을 때 거의 이제 1년당 한 편에 한 10억 정도의 개런티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1년에 10억이라는 광고료를 지출할 정도가 되려면 이 제품에 엄청난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지현 씨가 나온 제품들이 뜬다 이 개념은 그만큼 약간 좀 기업들이 작정하고 만드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얘기 들은 것만 세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치 모델은 그러니까. 다 전지현 씨였는데. 10억씩 30억이요? 자, 전인구의 주식 월드컵 결승입니다. CJ 제일제당 농심. 야, 세다. 이건 진짜 어렵겠다. 세다. 야, 무승부? 아니 올 것이 왔는데. 이게 짧게 보면 농심, 길게 보면 제일제당이거든요. 네, 제일제당 택하겠습니다. 제일제당. 농심 탈락. 야, 내가 이거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같아. 짧게 사라고 보면 그랬어? 압구정, 길게 보면 용산. 예. 자, 여기서 농심이 탈락한 건가요? 네. 농심이 그러니까 한동안은 인기가 없었어요. 라면이라는 게 그렇게 뭐 성장할 수가 있겠냐.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라면 가격이 농심이 라면 가격을 작년 8월 달에 6.8% 인상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니까 마진이 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에다가 2공장까지 이제 완료가 됐는데 1공장을 짓자마자 2공장을 바로 또 늘리고 2공장 짓고 나면 또 3공장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해외에서 라면 제품이 잘 팔리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분명히 우리나라 한국의 컨텐츠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음식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라면이고 하나가 김치예요. 맞아. 라면 먹는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열광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를 봤을 때 한동안 굉장히 인기 끌었던 게 불닭볶음면 먹는 거 외국인들이 그런 조회수 많이 라면 나왔거든요. 먹방 많죠. 그리고 라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어딘가 보통 1, 2, 3, 4, 5위 중에서 신라면이 보통 1위고요. 네. 이제 그리고 두 개가 이제 저기 두 개가 너구리랑 짜파게티가 항상 이 5위 안에 들어옵니다. 아 그게 다 농심이에요. 농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라면 하나 들어오고 가끔 이제 5위로 안성탕면이 들어왔다 빠졌다 이러거든요. 안성탕면도 농심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면에서는 농심이 정말 절대 강자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해외에서 라면이 유행하게 되면은 농심이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네. 네, 그러면서 좋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준우승이에요. 우승은 따로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에요. 예. 우승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네, 수비도 잘하고 유망주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노장이라 불리겠죠. 네, 리더급도 이제 골고루 포진해서 팀에 약점이 없다. 제일제당의 장점은 약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만두 세계 1위입니다. 만두 맛있지. 예, 만두가 지금 매출이 1조가 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모회사로 자회사로 이제 CJ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있고 CJ E&M도 가지고 있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넷플릭스에 CJ 제일제당에 대한 제품들이 PPL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맞아요. 보고요. 그래서 TVN 같은 드라마에 보면은 PPL로 네, 거기 CJ 제품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뭔가를 들고 이렇게 제 출연했을 때 그런 걸 한번 경험했어요. 예전에 그 카페 중에 카페 베네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네. 네. 거기가 한때는 스타벅스보다도 매장이 많아요. 맞았어요. 예, 예. 그때 예능 프로그램 틀기만 하면 거기 가서 했어요. 그건 어디서 했었지? 그건 무슨 연관돼 있는 거죠? 그 지분이 있는 사람이 무슨 기획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노출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길 갔었어요. 마케팅을 되게 잘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CJ도 그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CJ에서 그 비비고라는 브랜드로 비비고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 가정감정을 네. 갖추고 있는데 김치가 또 강력합니다. 맛있어요? 네, 그 우리는 김치하면 종갓집 김치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투톱인 거예요. 오히려 마케팅이나 영업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비고가 한 수 위다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식품 회사를 사들였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비비고를 유통시켜 버리니까 미국 내에서 장악력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미국이란 시장을 진출할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 더 뭐냐면 성장성 사업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 사업, 썩는 플라스틱 산업을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플라스틱을 우리가 다 분리수거하는데 네. 대부분 이게 우리는 막 재활용하고 할 줄 아는데 네. 거의 그렇게 못하고 다 태워요. 네. 소각용으로 써요. 그런데 이거 썩는 플라스틱은 이걸 그대로 땅에 묻거나 바다에 묻으면 다 녹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딱 3개 회사가 있어요. 네. 일본의 카네카라는 화학회사, 미국의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CJ 제일제당. 근데 CJ 제일제당은 땅이랑 바다 둘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환경이 점차 중요되는 사회가 될 건데 그때 또 이제 새로운 성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월드컵 분위기 내보면서 네, 아니 그 음식 만드는 회사들, 식품 회사들로만 해가지고 월드컵 그 축구 네. 대전을 펼쳐보니까 아주 색다른 맛이 있는데요. 오늘 어디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CJ네요. 네, 한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그 국가들이 월드컵에서 우승 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요. 그걸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별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전인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